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14번째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매한 인격. 위대한 나라라는 것은 경제 대국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류애와 민족 정기를 바탕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큰 인물이 많이 나와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군을 포로로 잡아 너희들은 천황의 뜻을 어기고 어째서 조선 독립을 침해하는 이등의 군대가 되었느냐고 훈시하고는 동지들에게 이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때 포로들은 붙잡히는 것은 일본군의 수치이므로 총을 돌려달라면서 포로가 된 사실도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 의사는 무기를 돌려주며 놓아주도록 했습니다. 옆에 있던 독립투사들은 우리는 잡히면 죽일 텐데요 하며 이해를 못하자 안 의사는 그렇다면 4천만 일본인들을 다 죽여서 독립을 하겠다는 거냐? 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깊은 감명을 줍니다. 일본인들 가운데는 오늘날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그 고매한 인격을 자손에게 전하며 숭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개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경직 속에서는 진정한 목소리도 안 들리게 됩니다. 진실이 감춰지지 않고 자유롭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 정의, 진실의 회로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고 양심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회라야 갈등이 없어지고 사랑이 꽃 피어납니다. 즉 모든 일은 이치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양심을 침묵으로 감싸는 경우 좌절의식에 빠지고 살아남기주의, 냉소주의가 되기 마련이며 같은 때 같은 곳에 있을 뿐이지 민중은 모래알처럼 힘이 없어져 민족적 단결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옵을 관언한다면 종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종교에 대한 태도가 무슨 척도라도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했다고 비난을 하니 애국도 그러합니다. 권력자가 애국을 독점하면 국민은 무감각해지고 정의가 강요되면 감각이 흐려지는 법입니다.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면서 미움을 가지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라틴말 격언에 극단의 정의는 극단의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수존노 사일록은 빗장이에게 저당으로 잡힌 한 파운드의 살덩이를 내놓으라고 재판을 합니다만 그것이 정의는 아닙니다. 내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는 미움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총칼을 가지고 양키들을 쳐부수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초전박살이라든지 때려잡자 김일성이라든지 하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김일성이 밉더라도 아이들이 그 같은 표현을 쓰기 시작한다면 실제로 김일성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한참 걸릴 테니 우리 사회 안에서부터 누굴 먼저 그렇게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심성을 파괴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는 표도 있었는데 물론 신고도 해야 되고 간첩도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정부가 불신사회를 없애자면서 불신사회를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악의 세력과 같은 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사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이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정의와 사랑이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윤리 덕목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덕행이며 모든 악의 씨앗을 제거하는 해독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에 찬가에 있듯이 사랑은 남을 시기하지 않으며 남에게 오만하지 않으며 사리사욕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두루 퍼져 있는 사회에서는 중상모략이나 불화에서 불화로 끝나는 정치 선전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넉넉하고도 남는 풍요한 생활을 하면서 얼마를 떼어 남에게 준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잘 살자는 것이며 잘 살되 정당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사회는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정의는 인간이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와 가정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하여 일하고 정당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남에게 돌아갈 몫을 착복하고 남의 희생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빨리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나도 남도 다 한꺼번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정당한 품삯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일하는 사람은 일한 만큼의 품삯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시하는 일이지만 정의의 이념은 한 가정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한 가족의 생활 책임을 맡은 가장이 자기 가족 모두에게 분수에 맞는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가장이 한 달 봉급을 가족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 개인의 쾌락이나 사치를 위하여 탕진한다면 국가법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면에서는 정의의 정신을 짓밟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일을 마친 후 술집에서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자정을 때리는 시계소리와 함께 집 문턱에 들어서는 사람이 많으면 가정은 파괴에 이르고 가정의 파탄은 사회학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의 질서가 올바로 잡히고 남을 도와주는 사랑의 정신으로 연대를 맺을 때 우리는 모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